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연립주택. 좁은 골목길을 따라 빼곡히 들어선 낡은 건물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건물 2층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2층 집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건물 계단에는 몇몇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몇 년을 혼자 사셨는데 아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조용했어요. 자식들이 있긴 한데 오는 걸 본 적이 없네요. 이런 말들이 오갔다. 경찰이 방문을 두드렸지만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결국 건물주를 불러 억지로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한동안 밀폐되었던 공기가 흘러나왔다. 축축하고 텁텁한 냄새, 그리고 오래된 먼지 냄새에 섞여 감도는 낯선 불쾌한 기운. 방 안은 조용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이 묵은 먼지를 부유시키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 작은 전기장판 위에 노인이 누운 채로 있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지 며칠은 지난 듯 했다. 다행히도 시신이 손상은 되기 전이었다. 아마도 난방이 안 되는 집안의 찬 공기 덕이었을까? 노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쓸쓸함이 스며든 듯 했다. 방은 크지 않았다. 낡은 장판 위로 세월이 남긴 얼룩이 보였고 한쪽 벽에는 반쯤 비워진 책장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오래된 라디오, 몇 권의 책,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쪽으로 나란하게 편지 두 통이 누군가에게 보이도록 놓여 있었다. 경찰은 편지를 집어들었다. 가지런한 글씨로 적힌 두 장의 편지, 한 장은 집주인에게 보내는 내용이었고 다른 한 장은 경찰에게 보내는 글처럼 보였다. 그중 경찰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의 마지막 선택에 대한 호소처럼 다가왔다. 제가 떠난 후 발견하신 분께 이 글을 남깁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제 집사람을 따라갑니다. 우리 부부는 평생을 함께 오손도손 살았고 저는 집사람이 떠나고 난 후 이제는 혼자는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 없는 세상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외롭고 지쳤습니다. 참, 제 자식들에게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폐에 끼쳐 죄송합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남은 돈 전부를 편지 봉투에 넣었습니다. 제 시신을 처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태주세요. 편지 글을 읽던 형사는 한동안 멈칫했다. 그 문장을 끝까지 읽은 후 한숨을 내쉬며 편지를 내려놓았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은 마지막 부탁. 그의 고백은 매우 간결하고도 명확했다. 어쩌면 그가 죽음을 준비한 과정이 어느 정도 마음속에서 이미 정리되어 있었을지 모른다. 그 긴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는 마지막까지도 남은 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쓴 듯 보였다. 그리고 다른 편지를 펼쳤다. 이 편지는 집주인에게 보낸 것이었다. 글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노인의 성격이 엿보였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남긴 흔적을 어떻게든 정리하고자 했던 것이다. 집주인님께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서 이렇게 되어 미안합니다. 제 보증금과 함께 이 집에서 살림을 청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쓰셔도 좋습니다. 제 자식들은 모두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어 그들에게도 이를 전해주지 말아주세요. 그는 자신의 고백뿐 아니라 미처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을 끝까지 정리하려 했다. 비록 그의 유산이 적었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글귀에는 얼마나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이었는지가 드러났다. 그것은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형사는 잠시 그 글들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짐작해 보았다. 비록 그의 마지막은 외로움 속에서 끝났지만 그는 적어도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던 사람이었다.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편지를 접었다. 책상 위 노인의 마지막 흔적들이 고요히 놓여 있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남녀는 다정하게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노인의 눈에는 아마도 저 미소가 마지막까지 선명했을 것이다. 그가 홀로 남겨진 시간 속에서 무엇을 견뎌야 했는지 형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책상 위에 편지 봉투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조심스레 열어보니 5,000원짜리 몇 장과 10,000원짜리 지폐들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남아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은 듯한 정갈함이 느껴졌다. 제 시신을 처리하는데 보태주세요. 형사는 그 문장을 다시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의 죽음마저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셨군요. 이렇게까지 미리 준비해야 했던 삶, 자식들에게조차 연락을 말아 달라던 그 마지막 부탁이 유독 가슴을 저렸다.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세상에서 그는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내밀었으나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형사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평소 같으면 금연구역에서 태울 생각도 안 했겠지만 오늘만큼은 그 규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창문을 살짝 열어 바깥을 내다보았다. 회색빛 하늘 아래 골목길에는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각자의 일상이 있었고 누군가의 죽음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형사는 조용히 담배를 물었다. 집사람 따라간다고 그렇게 가셨군요. 목소리는 담배 연기 속으로 희미하게 흩어졌다. 이후 경찰은 노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조회하여 가족을 찾아 나섰다. 노인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러나 연락을 받은 자녀들은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경제적 사정 혹은 오랫동안 단절된 관계 때문이었다. 죄송합니다. 가족이라곤 하지만 사실상 연을 끊고 지낸 지 오래입니다. 장례를 치를 형편도 안 되고요. 다른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한 단호함이 느껴졌다. 어르신께서 남기신 유품이나 중요한 물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와서 확인이라도 해보시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챙길 것도 없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경찰서에서 절차대로 처리해 주세요. 전화를 끄는 형사는 한동안 묵묵히 앉아 있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 아니었다. 가족이 있지만 끝내 남겨진 사람을 외면하는 경우. 죽음 앞에서조차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그렇게 남겨지는 사람들. 유족이 시신 인계를 거부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무연고자로 처리해야겠네요. 경찰은 여러 차례 설득을 시도했지만 자녀들의 의사는 단호했다. 결국 노인은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 그는 처음엔 의무감으로 일했지만 이제는 가끔 생각이 많아졌다. 이들이 이렇게 떠나지 않도록 사회가, 가족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그는 경찰로서 사건을 처리할 뿐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씁쓸했다. 이후 절차는 간단했다. 무연고자로 분류되어 시청 복지과에서는 노인의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행정적인 절차를 시작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장례가 진행되며 유해는 화장 후 봉안당에 안치될 예정이다. 무연고자의 유품은 일정 기간 보관 후 폐기되는 게 원칙이지만 노인의 편지 내용에 따라 집주인이 처리해 주기를 원한 만큼 뜻에 따르기로 했다. 자녀들도 확실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므로 집주인은 노인이 쓴 편지를 손에 쥔 채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이 작은 방에서 노인은 얼마나 많은 날을 홀로 견뎌왔을까. 편지의 가지런한 글씨에서 그의 성격이 묻어났다. 정갈하고 꼼꼼한 성품. 집주인은 노인이 처음 이곳에 왔던 날을 떠올렸다. 약 15년 전 중년의 부부가 그의 집에 세입자로 들어왔다. 당시만 해도 이 동네는 그리 인기가 없는 지역이고 건물도 지은 지 오래되어서 전세금이 높지 않았고 집주인은 큰 욕심 없이 적당한 금액의 전세를 주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노인은 몇 번이고 조심스럽게 조건을 확인했던 기억이 났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다. 부부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다. 처음 전세 계약을 한 후 몇 년이 지나 다시 계약을 갱신할 때도 보증금을 올리지 않았다. 이 동네가 뭐 그렇게 인기 있는 곳도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계속 사세요. 라고 말했을 때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몇 년 전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
그날을 집주인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병색이 짙던 부인이 앰뷸런스에 실려가던 날, 노인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어쩌질 못해 하던 모습이 기억났다. 그렇게 부인을 보내고 병원에서 돌아온 그는 표정이 어두워졌고 밤이 깊어질 때면 불이 켜진 채로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집주인은 몇 번인가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식사는 잘 챙기고 계세요? 하면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대충 먹고 삽니다. 라고 답하곤 했다. 명절 즈음엔 자녀들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어느 해인가 집주인이 지나가며 이번 설에도 혼자 계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노인은 멋쩍게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아이들 바쁜가 봅니다. 다들 자기들 사느라 정신없겠죠. 그 말에 집주인은 차마 더 묻지 못했다. 그리고 바쁜 일상을 핑계로 그 후로는 그의 안부를 자주 묻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그가 여전히 혼자 지내는 모습을 가끔 볼 뿐이었다. 지금 와서 소용없는 일이지만 이제 와서야 후회가 밀려왔다. 한 번이라도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하자고 했더라면 명절 즈음에 작은 선물이라도 건네며 말동무가 되어줬더라면 어땠을까. 겨울날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걷던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 연세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하고 생각만 했지 정작 먼저 손을 내밀진 않았다. 그때 한 번이라도 더 신경 썼다면 그의 외로움이 조금은 덜하지 않았을까. 그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집주인님께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서 이렇게 되어 미안합니다. 제 보증금과 함께 이 집에서 살림을 청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쓰셔도 좋습니다. 제 자식들은 모두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어 그들에게도 이를 전해주지 말아주세요. 집주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노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보증금을 정리하며 이 집에서 이렇게 되어 미안하다. 라고 적어 놓은 부분을 보며 얼마나 소심하면서도 자상한 사람이었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마지막까지 혼자 감당하려고 했구나. 노인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외로이 지냈을까. 문득 예전 어느 날 노인이 겨울마당을 쓸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늘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깊은 정이 묻어 있었다. 집주인은 노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최소한 그가 남긴 삶의 흔적을 존중해주고 싶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이 너무 쓸쓸하지 않기를, 그가 저편에서는 부인과 다시 만나 환하게 웃고 있기를 바라면서 집주인은 노인의 유품 정리를 위해 유품 정리 업체에 연락을 했다. 노인의 유품을 정리해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예, 일정 확인 후 바로 가겠습니다. 유품 정리사에게 이런 연락이 오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다. 어떤 유품은 가족들이 오지 않아 정리하게 되고 어떤 유품은 너무 많아 가족들이 감당할 수 없어 맡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가장 씁쓸한 건 이번처럼 누군가의 흔적을 아예 지워버리는 일이었다. 그가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들. 이제 남은 건 그 마지막 흔적을 거두는 일이었다.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 낡은 문을 열었을 때 유품 정리사는 그 방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 공기가 묵직했다. 한때 누군가의 삶이 담겨 있었던 공간,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멈춘 공간. 흑백 사진 몇 장이 책장 위에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의 노인과 그의 아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자식들이 시신인계를 거부했다고? 동료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정리사는 묵묵히 방을 둘러보았다. 작은 옷장, 오래된 나무 서랍장, 몇 개의 손때 묻은 그릇들.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남겨진 것들. 서랍 안에는 낡은 수첩이 한 권 있었다. 페이지를 넘겨보니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보, 병원 갔다 왔어요. 이제는 많이 아프지 않대요. 걱정 마요. 여보, 오늘도 당신 꿈을 꿨어요.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죠? 정리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대화를 하듯 수첩은 빼곡히 메모들이 씌어 있었다. 외로움을 달래려 한 흔적은 아니었을까?
그는 서랍을 더 뒤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손으로 직접 짠 목도리 한 장과 작은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 위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여보에게. 봉투를 열자 색이 바랜 편지지가 나왔다. 여보, 거기선 나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당신이 많이 그리워요. 당신이 없는 하루하루는 견디기 힘들어요. 이제 나도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요. 곧 당신을 만나러 갈 테니까. 정리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혼자 살았을까? 자식들은 그를 잊었고 세상은 그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노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한 사람만을 떠올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어떤 물건들이 남아있어? 동료의 물음에 정리사는 천천히 대답했다. 아내와 찍은 사진들, 편지 몇 통, 그리고 이 목도리. 그는 목도리를 조심스럽게 들었다. 보풀이 일고 색이 발에 있었지만 분명히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짠 것이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 방에는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시간들이 남아 있었고 오래된 물건 하나하나가 두 사람이 함께했던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다. 유품 정리사는 창문을 살짝 열었다. 밖으로부터 바람이 들어와 방 안을 휘돌아 나가는 듯 했다. 노인의 마지막 소원이 바람을 타고 어디론가 전해질 것 같았다. 문을 나서려다 정리사는 다시 한번 방을 둘러보았다. 이곳에는 오래된 가구 몇 개, 낡은 이불, 그리고 작은 서랍 속에 고이 간직된 편지와 사진이 전부였다. 유품이라고 할 만한 것조차 많지 않았다. 그래도 이 방은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방 주인이 남긴 시간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었다. 정리사는 목도리를 손에 꼭 쥔 채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이 일을 오래 해왔다. 처음 유품 정리 일을 시작했을 때는 단순한 청소와 정리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이 일은 그저 남겨진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지막 흔적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처음엔 감정이입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고독사한 노인의 방을 치우다가 홀로 쓰러져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된 사람의 방을 정리하다가 한 부모의 유품을 자녀가 싸늘한 목소리로 처분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들을 겪으며 그는 자주 생각했다. 사람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 누군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러나 그 끝이 이렇게 쓸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를 힘들게 했다. 이 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아내와 함께 살아온 세월, 아내가 떠난 후의 긴 시간, 그리고 홀로 남겨져 마지막 편지를 쓰며 맞이한 죽음. 자식들은 바빠서 못 갑니다 라고 했고 시신인계를 거부했다. 부모를 버린 자식.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멀어진 가족들, 지나온 세월 속에서 점점 끊어졌을 관계들. 때로는 시간이 사람들을 갈라놓기도 하니까. 하지만 이 방에 남겨진 흔적들은 단 하나를 말하고 있었다. 이 노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만을 기억했고 오직 그녀와 함께한 삶만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 정리사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가 정리했던 수많은 방들 중 이렇게 사랑이 가득했던 공간은 드물었다. 다른 방들은 버려진 옷가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 먼지 쌓인 가전제품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 방은 모든 것이 단출하면서도 따뜻했다. 사진, 편지, 그리고 목도리. 이 세 가지가 그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전부였다. 이 목도리는 어떻게 할까요? 동료가 물었다. 정리사는 목도리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그냥 버리긴 아깝니네. 유품 보관소에 둘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장해서 같이 보내드릴까? 그러자 편지도 같이? 그는 목도리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오늘도 그는 누군가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떠난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가 정리하는 것이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랑의 기억이라는 것을 깊이 새기며 발걸음을 돌렸다. 유품 정리사는 이번에도 무용고자의 짐을 정리하며 여러 감정이 스쳐갔다. 그는 이미 수많은 방을 정리하며 비슷한 사연들을 접해왔다. 가족이 있지만 결국 혼자가 된 사람들. 그들의 삶의 흔적을 치울 때마다
그는 과연 자신의 미래는 어떨지 생각하게 된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 사회는 여전히 바쁘고 각자의 삶에 치여 있다. 다음에도 또 다른 노인의 마지막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누군가는 다시 외롭게 생을 마감할 것이고,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할 것이며, 집주인은 뒤늦게 후회할 것이고, 유품 정리사는 또 다른 방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한 명이 잊혀질 것이다. 구독 클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깊은 사연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